2018년 에콰도르 임바브라주 북쪽에 위치한 부에노스 지역의 며칠간 내린 폭우에 의해 산이 붕괴되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금을 함유한 흙더미와 돌들이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이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도시는 삽시간에 골드러시로 열광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는 금을 캐기 위한 사람들이 거쳐야 할 텐트들과 각종 금 채광을 위한 시설물들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여기저기 금을 캐기 위한 굴들이 산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En el sector de Buenos Aires, en el norte de Imbabura, se convirtió en un imán para miles de personas. Según las autoridades, a inicios de este año llegaron unas 12.000 personas, de las que cerca de 3.000 se quedaron y otras decidieron salir. Hoy les presentamos las... 청금을 바라고 이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순박했던 이곳 인심은 서로를 경계하며 남보다 더 많은 채광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2년 후 개입 전까지 금에 대한 열망은 주민들의 삶을 망가뜨렸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옛날 이 땅의 스페인 침략자들처럼 이제 우리는 첫 여행지인 콜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엘도라도를 찾아서. 엘도라도에 관한 전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는 콜롬비아에 위치한 과타비타 호수 이야기입니다. 무이스카 부족은 스페인 지배 이전 10차 언어 공동체 부족으로 안데스의 광활한 쿤디보야센세 분지에 50만 부족민이 거주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이스카 부족민들을 칩차 언어 공동체의 이름을 따서 칩차이라 하며 그들의 공동체를 칩차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칩차 제국은 광활한 영토인 보야카, 산탄데르, 쿤디마르카를 분할하여 사케, 시파, 그리고 이라카의 주위를 가진 3명의 주장이 각각 다스렸습니다. 칩차 제국은 잉카, 마야, 아스텍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 4대 제국으로 불리며 오늘날 그들의 문화와 부족민들이 보고타 및 툰자 지방 안데스 산분지에 거주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칩차 제국의 무이스카 부족민들은 빼앗긴 조상의 땅에서 스페인 후손들인 크리오조와 공존하며 자신들의 권리와 고유 문화 계승을 위하여 정치적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492년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발견은 처음부터 항해의 목적이 황금과 은이었으며 그 목적을 위한 약탈과 침략이었습니다. 엘도라도, 이것은 어쩌면 항해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뇌리 속 깊이 이미 각인시킨 최면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항해를 하는 도중에도 힘든 여정을 엘도라도를 향한 갈망으로 견뎌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이번 항해에서 금은 꼭 얻어야 할 숙명이었을 겁니다. 1537년 사케추장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어느 무이스카 부족 마을에 총칼로 무장한 800여 명의 스페인 군대가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반갑지 않은 이방인들의 우두머리는 근대 콜롬비아의 국부로 추앙받는 곤살로 히메네스 데 깨사다이며 그는 페루로 가는 길을 찾는 중 마을로 들어서게 됩니다. 두려움과 생소로움으로 이방인을 맞이한 무이스카 사케는 그들 부족의 전통 방식대로 이방인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깊은 자연 속의 고요한 마을, 탐욕으로 도취된 침략자들에게는 이곳이야말로 자신들이 찾고 있던 황금이 묻혀있기에 좋은 장소로 보였을 겁니다. 미개하게만 보이던 이 원주민들이 더 나약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의식에 사용한 황금 제기들이 더욱더 커다란 황금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총과 칼로 무이스카 부족민들을
이방인들을 약탈하고 학살하기 시작하였으며 추장인 사케는 그런 이방인들의 광기를 두려움과 증오 속에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탈이 끝난 후 곤살로 히메네스 데 께사다는 더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하여 살아남은 연약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인질로 추장인 사케에게 황금의 출처를 강요하였습니다. 추장인 사케는 죽어가는 부족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 대한 증오를 키워갔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신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갖은 고문에 지쳐있던 추장 사케에게 조상의 태양신 수아가 나타나 무이스카의 옛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부터 무이스카 부족은 타 부족들에 비해 금 세공 기술이 탁월하였으며 이는 타 부족들 사이에도 상당히 유명하였습니다. 타 부족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그들은 금을 잘 다루는 사람에서 금으로 치장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금은 중남미 원주민 부족들에게는 부의 척도도 탐욕의 대상도 아니었으며 신과 교제할 수 있는 매체일 뿐이었습니다. 이날 느닷없이 찾아온 이방인들도 인근 부족들에게 이러한 소문들을 들었으며 금가루를 온몸에 뒤집어 쓴 인간들을 만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략자들의 눈에 보인 무이스카인들은 왜소하고 몸에 그림을 잔뜩 그린 초라한 이들이었으며 그들에게서 약탈한 황금은 소수의 제기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광분했으며 그들의 언어로 또는 몸짓으로 황금을 가져오라 협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추장 사케는 곤살로 히메네스 데 께사다에게 간밤 수아신께서 전해준 선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 옛날 꾼디마르카 지역을 다스리는 무이스카 추장은 나이가 들어 이제 바추의 어머니 품속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추장은 부족의 장로들을 태양신전 꽃가스에 불러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장에게는 6명의 왕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용맹하고 슬기로웠으며 다음 세대의 추장이 되기에 손색함이 없었습니다. 왕자들의 과제는 각자의 용맹함을 장로들과 부족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숲속을 달려 높은 폭포 위에서 먼저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왕자들은 거친 숲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자 중에 막내인 논빠넨 왕자가 제일 먼저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논빠넨 왕자는 폭포에서 뿜어나오는 물보라를 향해 뛰어내리기 위하여 힘차게 도약을 했습니다. 순간 그의 몸은 후차비바신의 품으로 빠르고 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5의 왕자들과 같이 온 부족 청년들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수아와 달의 신치아의 축복이 폭포 아래 모습을 드러낸 논빠넨 왕자에게 한뜩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논빠넨 왕자의 용맹함을 듣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무이스카 부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며 추대 의식을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뗏목을 만들고 논파넴 왕자의 몸에 진흙을 바르고 금가루로 치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들과의 영적인 교감을 위한 전통 의식이었습니다. 논파넴 왕자와 부족민들은 성스러운 호수 아름다운 왕비가 질투의 눈이 먼 주장을 피해 아이유와 함께 몸을 던져 호수 바닥 황금의 성에 머물렀다던 과타비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황금인간 논파넴 왕자와 부족민들은 호수에 뗏목을 띄우고 신들에게 봉양할 황금 제물들을 싣고 호수의 중앙으로 가 봉양 제물들을 호수에 던지고 왕자 자신도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몸을 말끔히 씻고 무스로 나온 논파넴 왕자에게 부족민들은 무릎을 꿇고 새로운 부족의 지도자로 추앙을 하였으며 태양신 수아의 은은한 빛이 과타비타 호수의 황금 궁전을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추장의 이야기를 들은 곤살레 히메네스 데 꽌사라는 황금인간 엘도라도의 의식을 행했던 호수의 위치를 알아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타비타 호수로 가본 이 침략자는 호수의 크기와 깊은 수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추장은 어쩌면 이야기로 자신의 부족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잡을 수 없는 탐욕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요. 1636년 스페인 역사가인 후안 로드리게스 프레일레는 그의 저서 뉴그라나다 제국의 발견과 정복에 전설의 왕자에 대하여 엘도라도 또는 황금의 리더라고 명명을 하여 유럽에 알려줬습니다. 그의 이러한 이야기는 유럽인들의 신대륙에 대한 상상력을 이끌었으며 곤살로 히메네스 데 꽌사다 후에도 많은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